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1.15% 상승했고요. 13,2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반등을 좀 하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였고요. 시간의 가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해서 13,3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거래량은 더 줄어서 350만 주로 오늘 마무리했고, 금요일에 대비해서 또 추가적으로 거래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고요. 거래량이 크게 없는 채로 쭉쭉 떨어지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 빠지다 보니까 좀 이제 지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극복될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어제죠. 어제 제가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도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며칠 이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척 하면서 이제 아주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자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증시에 대한 반등 시장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자리는 빠르게 이제 메워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증시가 하락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CPI 지수가 좋지 않게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당히 좀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해외 증시 나스닥 다우가 좀 무너지면서 금요일에 마무리 좀 했었는데 증시가 이제 말아 올리면서 그죠,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았을 때는 증시에 대한 이제 하락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쌍바닥 형식으로 좀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반등을 준비를 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 라인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쭉쭉쭉쭉 계속 떨어져서 정말 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격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급등한 상승분에 대해서 반납을 이미 다 하였고요. 아주 낮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였습니다. 지수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도 그죠? 그런 경계감이 꽤나 이제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과도하게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코스피를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매수를 시작한 지 꽤 되었고요. 9월 말부터 해서 매수를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투자자가 좀 최근에 많이 매도를 하면서 좀 증시를 눌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증시로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그런 환율, 고환율에 대해서 그런 경계감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눌리던 그런 상황은 종료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 이제 말까지, 그리고 11월 달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지금 680포인트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유사한 상황이지만 확실히 이제 다시 한번 쌍바닥 다지면서 반등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완벽하게 지금 반등을 준비를 했고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증시에 대한 반등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하락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라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때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같이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환율 시장을 보게 되면은 144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죠? 1445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안정화되어서 1438원까지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하도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꽤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내성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 마감 이후에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그 수치를 보았을 때는 현 시간 1433원으로 환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떨어지면서 환율 시장이 원래대로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그런 유럽 증시도 지금 다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반등한다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V자로 반등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급락을 멈추고 바닥 라인을 다지면서 그런 추가적인 하락이 없게 만든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장이 본격적으로 찾아왔을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떨어졌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바닥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계속 매수 사인을 보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종목 특히나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에서는 바닥 라인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살짝 이제 약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반등했을 경우에는 그 집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기회가 된다면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15,000원대, 14,000원대 매수를 좀 하다가 추가적인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13,000원대에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이제 22,000원, 3,000원대에서 지금 뭐 13,000원대 거의 만 원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그 구간 동안 증시를 보았을 때도 증시에 대한 하락도 아주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2,500에서 지금 지수가 2,200까지 거의 300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만으로도 10%, 1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 종목 하나로 봤을 때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크게 낙폭을 주면서 좀 길게 늘어뜨리면서 떨어뜨리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반등세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던 적이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보 흐름에서도 고점 한번 찍고 저점 한번 찍고 고점 한번 찍고 저점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닥 라인이 잡히고 나서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이런 하락분을 만약에 빠르게 이제 반등을 시켰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이후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증시에 대한 안정화가 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종목보다도 일단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더 깊게 바라볼 필요는 있겠지만 서서히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하락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13,250원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31만 7천 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또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아직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줄어들지 않고 추가로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10만 주 매도하면서 하루 매수하고 다시 매도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도 오늘 추가로 매도를 했지만 뭐
크게 많은 물량은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는 장이 왔을 때, 증시가 반등 구간이 왔을 때도 기관 투자자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를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지금 뭐 11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었고요. 어제 가격으로 1150만 주까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가 1060만 주까지 이렇게 90만 주 가량 감소를 하였고요. 1 공매도 거래량도 지금 10만 주대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대는 상당히 이제 오기 어려운 구간이었죠. 그래서 근 2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그런 가격대가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잔고를 지금 대량으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부터 해가지고 네, 9월 21일 그죠? 9월 23일 이렇게 고점을 찍고부터는 그 낮은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공매도 상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수량으로만 본다면 450만 주 정도가 지금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는 네, 추가적으로 더 감소를 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낮은 가격에서 이제 상환이 들어온다는 것은 서서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점을 찍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체결이 좀 많아가지고 50만 주 정도 네, 대차 잔고가 늘었지만 사실 최근에 그 수치에 대비하면은 뭐 크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3천만 주, 3,100만 주 수준으로 대차 잔고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와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같이 네,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대차 잔고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인 추적 물량은 31만 주 매수해서 이제 외국인 당일은 28만 주 매수로 뭐 어제보다 매수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많은 매수는 아니었지만 지금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보유율 자체는 11.84%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매수를 했던 그 수량에서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수량을 줄였다가 다시 상환을 하면서 수량을 늘리는 상황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에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꾸준히 지금 좀 늘어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수량을 좀 보신다면 네, 이때부터 이제 네,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때는 이제 블록딜로 인해서 지분이 확 늘었다가 그 블록딜이 끝나고 나서 빠르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지금 네,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낮은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꾸준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덧 12% 가까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량을 지금 늘린다라고 해서 당장 주가에 대한 반응은 없지만 분명히 그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런 심리처럼 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리밸런싱을 통해서 계속 이득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기업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만 가지고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그 흐름을 무시하는 그죠? 그런 기업에 대한 흐름과 산업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장기적인 기업의 하락을 보았었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상승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지금의 이 큰 하락은 기업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네, 증시에 대한 하락으로 좀 과도하게 하락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본격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그 과도하게 내렸던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이고요.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사우디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빈살만 방한 무사안에, 네, 네옴시티 관련주가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좀 유망하게 관심을 받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좀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원래 11월 달에 방한을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고 일본으로 방문을 한다라고 이제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실망 매물로 그렇게 쏟아졌고요. 뭐 의아하게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뭐 네옴시티와 크게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금 견고한 수주를 통해서 뭐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일단은 네,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옴시티가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컸었는데요. 650조 규모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각 우리나라의 그런 건설 기업들 그런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라든지 그런 건설업체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네, 좀 아쉬운 소식을 전했고요. 그래서 왕세자가 뭐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권이 단 한 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방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소식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에 할 얘기가 있다라는 사우디에 대한 소식이 저렇게 또 빈살만 왕세자의 그런 방한 취소로 좀 다가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측을 한다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네, 사우디에 대한 소식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대신에 이제 들려온 소식은 산업 산자부죠.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한국과 사우디에 대해서 이제 신사업 투자 협력 강화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방한하는 대신에 이제 또 오늘 날짜로 해서 네, 이창양 장관이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양국 간의 그런 신사업 투자 협력 방안과 그다음에 한국 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위주였던 양국 간의 협력이 이제 수소와 그다음에 미래 에너지와 스마트 시티,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 정부 기업 간의 해당 유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런 소식에 대해서 네,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또 다른 네트워킹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사우디 인프라에 대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9월 달에도 자푸라 열병합 발전소 공사 계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이 전체 공사 수주를 2조 3천억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연결 매출액은 10조 이상이지만 연결 말고 이제 단일 매출액으로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순수 매출액으로 본다면 한 4조 가량입니다. 그래서 개별 매출액이 이제 4조 가량에서 사우디 쪽에서만 2조 3천억을 이제 한 해에 수주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크게 지금 사우디 쪽에 수주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년도 아니고 이제 거의 매 분기마다 지금 사우디 쪽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열 병합 발전소, 그리고 저기 이제 주단조 공장, 태양광 발전소를 낀 뭐 그런 사우디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계속 수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원전 건설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도 들어가면 이제 금상첨화겠죠. 아무튼 아주 선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오늘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사우디에 대한 추가 소식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10월 달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은 사실 이번 10월이 수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종 협상자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우선 협상자 발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자는 이제 내년에 선택을 하게 되고 최종 계약도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 이제 우선 협상자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뭐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에서 좀 본다면 항수원에서 이제 원전 사업 역량이 이제 1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이제 폴란드 에너지 전문 포털 와이소키나 PH에서 이제 이 세계 그죠? 3파전에서 이제 각국의 그런 원자력 건설에 대한 그런 역량을 그죠? 현지 업체에 대한 그런 평가를 좀 했고요.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11점, 토탈 11점으로 해서 1등을 해왔고, 그 다음 2등으로 프랑스 EDF가 있고요. 3등은 네, 웨스팅하우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보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에너지 전문 포털이 수행한 원적 사업 역량 평가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래서 자금 조달과 적기 준공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그런 원자력 산업을 밀어주는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자금 조달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준공 능력, 적기 준공 능력은 아무래도 UAE의 그런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선례를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한수원이 이제 1등, EDF가 2등, 웨스팅하우스가 3등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가 뭐 그냥 일반적인 사이트는 아니고 꽤나 이제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권위 있는 포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 33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가질 만큼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한수원이 전체적인 점수에서는 높지만 한 가지 이제 조금 걸리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득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았을 때는 이게 마지막 항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는 4점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3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폴란드이기 때문에 프랑스라든지 그 EU 내에 그런 권위 있는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폴란드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라든지 정치적으로는 확실히 미국과 프랑스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죠.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친미 그런 인사가 이제 폴란드 원전의 그런 수주를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수주를 점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어느 국가가 수주를 할지는 미궁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점수는 우리나라가 높지만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그래서 EDF 같은 경우도 이제 건설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 자금 조달에 대한 의문 네,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또 인수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불식을 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공동 진출을 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네, 인식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결과를 기다릴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더 소스를 쳐서 상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폴란드 원전, 그래서 체코 원전을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요. 폴란드에 있어서 또 이제 방산과 같은 그런 수주를 또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현지화를 약속을 해서 방산 수주를 또 대규모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따진다면 사실 미국과 뭐 그런 세계 경쟁력이 국방력이 높은 그런 국가를 제치고 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방산을 또 수주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원전 수주도 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괜찮다.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했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방산 수주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그런 현지 기술화
그런 것들을 좀 강점으로 내세워서 접근을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원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11월에 온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면 좀 좋았겠지만 한편으로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에 대한 그런 건설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달에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권이 또 얼마나 이제 발주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플랜트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내에 입지를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람코와 이제 합작사를 건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건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주가 올리는 데는 네,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그래서 증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지만 증시가 분명히 무너짐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